자, 라운드 테이블의 좌장과 연사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테이블 인기 영화 리뷰 유튜버이신 크리에이터 천재 이승국님의 진행으로 이어질 텐데요. 패널로는 앞서 강연해주신 황정록, 최종진, 김구륜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를 해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천재 이승국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우선 섭외 주셨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연사님들 강연하시는 모습 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지만 되게 별거 아닌 사람인데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줄에 앉아 계신 모든 참석자분들을 대표해서 에어컨 꺼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벌벌 떨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연사님들 말씀드리면서 저도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고요. 사전에 제작진분들과 함께 준비한 질문도 있는데 아마 참석하신 분들 중에 실무진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망생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혹시나 제가 미리 어느 정도 계신지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혹시 미리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토크를 진행하면서 한 번 정도 있었고요. 지금 저한테 그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진행하다가요. 또 중간중간 저희가 토크하는 거 들으면서 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다 하시면 계속 손 들어서 저한테 표시 주시면은 제가 너무 늦지 않게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거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세 분에게 뭐 공통 질문도 있고 개인 질문도 있는데 제일 먼저 최종진 님께 말씀하신 그 강연 중에 커스틱이라고 물에 반사된 빛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휴가 가서 찍어 오신 그 영상을 살짝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카메라로 찍으신 거예요? 어떻게 휴가 가서 찍은 건데 그렇게 좋은 영상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가 일단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아이폰, 네. 특정 회사의 제품을 홍보해서는 안 되죠. 네, 폰 카메라였습니다. 예. 네, 그저 핸드폰으로 찍으셨을 뿐이라고요. 네, 네. 근데 너무 저는 깔끔하게 나와서 네. 뭔지 알고 나도 저걸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네. 그 A사 제품이 네. 정말 좋습니다. A사 제품이죠. 그렇죠. 뭐 저희가 어떤 브랜드를 확실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네, 네. 또 어디 A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A사 핸드폰이 좋은 건 좋은 것 같고요. 오신 연사님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알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모르시는 채로 오신 지망생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대가 돼서 넘어가신 경우도 있고요. 저도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의외로 어릴 때부터 그쪽에서 일하시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또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나의 삶에 지금의 커리어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혹은 미국으로 가게 만들었던 내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키워드, 사건이 있었는지 좀 간단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세 분께. 떠오르신 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순간이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이 주제가 사실 나왔을 때 저는 내 얘기다 이거 정말 어떻게 심리 테스트를 했나 어떻게 정확히 내가 원하는 주제가 나왔지 생각했는데 네. 저한테 사실 이제 한국에서의 삶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한국의 삶이 굉장히 너무 예측되는 좀 느낌이었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나는 이렇게 실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그런 예측 속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출을 결심하게 된 거였고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인스피레이션들은 바로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같이 작업했던 동료들과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제가 했던 소모임의 사람들 모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환경들과 그리고 또 이 환경을 넘어서는 예측 불가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두 분도 떠오르시는 키워드나 또 상황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는 흙으로 만든 거 좋아하고 그래서 조소 공부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당시 제가 본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토이 스토리 네. 그거일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저는 그게 흙으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네네. 스탑모션인 줄 알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3D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3D라는 분야가 뭔지도 또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찾아간 게 또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그 토이스토리가 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토이 스토리를 통해서 네, 토이스토리. 이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었구나. 아 그렇죠. 예. 전 솔직히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네. 예. 그게 또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놀라신 분이 업계 내에서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종직님은 또 어떤 요인을?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그 그림 그리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만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8비트 컴퓨터를 아버지가 사주셨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도트를 찍어가면서 컬러도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처음 컴퓨터 그래픽을 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3D를 접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 주셨죠. 네. 터미네이터도 있었고 트루 라이즈라는 영화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흥행 면에서는 뭐 터미네이터만큼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제가 또 막 비행기 나오고 이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나왔던 비행기가 CG인 줄 알고 와, 난 CG를 해야 되겠다. 네. CG가 너무 좋다. 알고 봤더니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미니어처였더라고요. 그게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은 제가 어떻게 다른 좀 관련이 없는 경영학과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런데도 이제 경영학과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걸 놓지 못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취미로 계속 하다가 이제 군대 가서 이 길이 아무래도 내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부터 다시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고 나서 너무 길죠. 아니요, 제 전혀. 인생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그때 한참 그 웹 디자인 이런 열풍이 불었었어요. 예, 예. 그때 웹 디자인을 하면서 포토샵 책을 써보겠냐는 어떤 제의를 우연히 받게 돼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쏟았죠. 그때 네. 그러고 나서 그 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영진 출판사에서 그 책이 그 올해 그 컴퓨터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 1위로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예. 저는 계약을 그때 페이지당 10,000원 해가지고 300페이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네. 뭐 돈은 안 됐지만 예. 그게 어떤 인생의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현실적으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당장 그 어떤 이쪽 그 CG 쪽 그 어떤 경력이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 기획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원래 계획은 조금 한 2, 3년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자.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회식 네네. 문화가 예, 예. 저는 그때 술을 안 좋아했던 게 아닌데 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3년을 버티면 내 몸이 견디질 못하겠구나. 네. 물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문화가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다 좋죠. 그럼 좀 회식 네. 문화가 또 그때는 어려웠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1년 안에 그만두고 그때 와이프하고 아기도 있었어요. 그때 같이 무모하게 뉴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밟는데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결국 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광고 회사에 처음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네. 그 모든 지금 뭐 웨타나 ILM이나 그때 유명한 스튜디오들이 다 경력직을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뉴욕에 있는 광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포지션이 러너라는 포지션을 전 뭔지도 몰랐어요. 네네. 인턴 정도 되겠거니 하고 갔는데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 일해본 적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갑자기 CG하는 사람한테 서비스 인더스트리라는 얘기를 할까 했더니 접시를 닦더라고요. 첫날 진짜로 접시를요? 네네. 접시를 닦고 클라이언트들이 오면은 그 메뉴판을 그 주변 그 맨하탄에 있었던데 그 레스토랑 그 메뉴판을 다 복사해 와가지고 예. 뭘 드실래요? 이렇게 하고 오. 그런 허드렛 네. 일을 하다가 네. 많이 갈등을 했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네. 보통 러너를 1, 2년을 해야 이제 인턴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프로세스가 길게 있네요. 네.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그동안 이제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작업자분들한테 계속 어필을 했죠. 네. 네, 제가 만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운이 좋게 작업자로 바로 정사원으로 그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예.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광고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제가 이제 진짜로 원하던 이제 헐리우드로 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야, 아니 길었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네. 이건 박수 받을 정도로 여러 네. 역할을 하셨고 여러 결정을 네. 하셨는데 이 모든 큰 결정과 대단한 여정의 시작은 트루라이즈 헬리콥터가 CG인 줄 알고 오해했던 그 생각 하나에서 여기까지 스노우볼이 구른 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고요. 사실 그 러너 접시당 얘기를 들으시면서 구류님도 이렇게 씩 웃으셨거든요. 뭔가 다들 익숙하신 포지션인가요? 사실 한국에서도 약간 부조리다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막 네네. 험난하다 이렇게 듣고 외국을 갔더니 저 러너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회사 갔는데 사람이 엄청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네. 정말 외국은 따뜻하구나 했다. 알고 보니까 러너분들은 네. 항상 표정이 좋으세요. 그래서 웃어야만 하시니까. 웃어 웃고 네. 이제 그런 허드렛 일을 많이 맡으면서 네. 워낙 세계에서 그 회사로 오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러너라도 사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기회를 얻기도 하고 네. 러너 출신의 감독도 탄생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문화였어요. 어떻게 정롱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바로 실력으로 인정받고 가신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아니 실력으로 인정받았다기보다는 네. 좀 약간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는 재미로도 듣기도 했지만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뭐 비슷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또 CG 활동하시는 분들과 또 메인 타이틀 하시는 것과 살짝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그루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지만 내가 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 항상 내 거를 자기 PR을 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또 러너로 활동하고 있을 때도 그것만 하면서 사실 인사적으로 고가평가 받기도 좋은 환경이지만 내 PR을 계속해서 난 또 빠르게 이걸 좀 끝냈다라고 하신 면을 봤을 때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증명하는 과정은 결국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하나 큰 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디테일하게 하기 전에. 영역은 다르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기술과 너무 밀접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을 항상 만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올해 최신 기술이었던 게 내년에는 굉장히 구린 기술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몇 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보신 이 기술의 속도, 특히나 속도가 붙고 있는 이 기술 지금 보셨을 때 기술 발전이라는 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기술이라는 영역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술 발전 곡선 그래프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점점 가속도가 붙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점점 가파르게 된다는 거를 느끼는 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사실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AI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은 모두 그러니까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G 쪽에서는 렌더링도 그렇고 아니면 테크니컬한 기술도 옛날에 복잡했던 게 빠르고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쪽으로 갔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AI 발전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는 너무나 크게 믿고 있어요. 근데 AI가 말하는 우리가 딱 클릭하면 완성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보여주셨던 자료처럼 우리가 원래 하던 기술에 AI를 접목시키니까 우리가 원래 어렵게 계산했던 게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 호흡이 매달 뭐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지만 그 매주 이렇게 발전되는 속도가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네. 이게 진짜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걸 요즘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속도가 우리가 예상 못한 방향으로 더 붙을 것이다. 두 분은 좀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그 AI 요번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의 방향이 또 어떻게 나갈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근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제임스 캐메론이 무슨 AI 회사에 조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스테빌리티인가 이제 예, 그 예. 회사인데 거기서 그 제임스 캐메론이 말하기를 앞으로 그 VFX의 그 기술 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그 AI의 기술과 또 CG 기술
이 만나는 이런 그 교착점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VFS의 그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했고 네. 이제 그걸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 교착점은 또 도대체 어딜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바타 2에 나오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AI의 머신러닝의 그 베이스로 한 기술로 만든 퍼핏들이에요. 네. 근데 요즘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만든 그 혹성 탈출의 그 새로운 시대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은 기존의 베이스는 그 팩스 베이스로 만든 캐릭터들이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바타 2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휴먼 베이스의 캐릭터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하기 때문에 배우들로부터 그 배우의 그 연기한 그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도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모든 디테일을 이렇게 킵을 하면서 그 캐릭터를 이렇게 디벨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혹성 탈출에 나온 캐릭터들은 휴먼 베이스의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 상상에 있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없는 거죠. 어떻게 침팬지가 뭐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막 네네. 먹고 웃고 이런 데이터가 없고 예. 예. 또한 AI가 뭐 그래 난 뭐 상상으로 한번 침팬지의 웃는 모습의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내겠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은 네. 그 기존 방식인 그 팩스 베이스로 네. 만든 게 더 효율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런 것을 제가 모든 것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교차점 있잖아요. 그 AI의 기술과 그 CG의 기술에 맞는 그 교차점은 저는 그 AI의 그 기술 네. 그리고 또 이 창의성이 만나는 그런 좀 지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미래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점이 어딘지 좀 우리들이 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겠지만 말씀하신 그 교차점이 어딘지는 찾아내는 것이 또 기술을 접하게 일하시는 입장에서도 그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네. 네, 저도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나왔죠.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스테빌리티 이거 S사의 이사로 네. 네,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공부해야 되겠구나를 이렇게 딱 콕 집어 주셔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그린님한테 이 세미나가 끝나고 과외를 좀 받아볼까 지금 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교차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교차점에 대해서 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차점이 뭘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컨트롤러빌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가 생성형 AI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지금 핫한 AI가 네.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글을 썼을 때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근데 지금 기존의 어떤 성숙한 단계에 오른 어떤 CG 기술하고 그 두 개가 교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현재 기술로는. 네. 결국은 이 AI를 이 CG 기술처럼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커스틱의 그 패턴을 그 픽셀 단위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확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나 네.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거를 더 쉽게 그리고 아주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중간 지점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그렇잖아요.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런 게 영화에서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요. 네. 네, 결국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감독님이 혹은 아티스트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 기술은 약간 주사위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죠. 네. 물론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통제성 어떻게 보면 그 컨트롤러빌리티라는 게 네. 지금은 더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접점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면서 아까 좀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다 하신 분께 질문 들어보고요. 제가 또 개인 질문 몇 개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께서 손 들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안녕하세요. 혹시 두 개인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던져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D 모션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요. 근데 요즘 AI는 이게 얼마나 진짜 같고 사실같이 만들 수 있느냐가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같이 이제 VFX가 아닌 그 2D 애니메이션 혹은 모션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은 이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떤 역량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모션 그래픽 파트니까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답을 드리면 저도 이제 소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션 그래픽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인데 이거 AI가 요즘에 다 하던데 이거 제가 이 길을 공부하는 게 맞냐? 이게 없어질 직업 아니? 뭐 약간 많이 생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른 사람이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에미상 받은 또 다른 친구분들, 아티스트 분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일단 저와 그 사람들의 결론을 이제 내자면 일단 원래 하던 전통 방법은 여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때 보면은 그냥 아웃풋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프로세스 안에서의 계속된 그 변화와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작품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AI는 그런 결과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툴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 기술이 AI로 발전될 거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솔루션은 원래 전통 방법을 고수하지만 그 길 가는 중에서도 요즘에 AI 최신 트렌드가 뭐지?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있던데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 기술을 혼자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정보들이 외국에서 미국에 있는 자료도 먼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스크랩한 자료를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봐도 성장할 수 있게 아니면 좋은 데이터를 쉐어할 수 있는 문화가 앞으로 중요하겠다 AI 시대에. 그래서 저는 계속된 그런 AI 노출을 트렌드를 잡으려고 하면서 원래 하시던 방향을 쭉 가시는 거는 어떤 그 분야의 탑을 찍거나 성장하는 과정이 된 사람이면은 사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 이기는 법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에 이기는 법. 그래서 결국에 그런 해답을 성장 과정 중에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고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더 아까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하시겠어요?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그륜 연삼님께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평소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하면서 AI 관련 컨텐츠를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말씀을 들으러 왔고, 네, 이제 올 초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난항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연사님의 그 에미 어워드 수상 영상을 제가 접했어요. 근데 이제 모션 그래픽이 워낙 희소 분야니까 이런 분야에서 한국의 전문가가 상을 받는 걸 보고 되게 많은 감명을 받고 또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 하단에서 제가 그 연사님의 삶의 모토가 다 같이 성공하자라는 말을 보고 이 말이 계속 저는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 혼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솔로 아티스트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또 선배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집을 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그때 이제 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집 사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오니까 세상에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들이 하나하나 다 갖고 어떻게 사는지 이게 난 이게 집 사기도 이렇게 힘든데 생각해 보니까 저란 존재가 너무 이 우주 지구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점에 불과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정말 힘들지만 내가 결국 이렇게 점으로 태어나서 점으로 죽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았어요, 저한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살아생전에 이
지구에 좀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되면 점선면처럼 선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파급력이 있으면 면이 돼서 결국 이 지구에 좀 뭔가 울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살아 생전에.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제 꿈을 모두 이뤘고 제가 모션 그래퍼의 삶을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컨텐츠를 만들자가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르님 작품 보고 멋있었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보다 저 그르님 보고 모션 그래픽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가 저한테는 더 와닿는 칭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저 혼자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삶의 목적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시네마4D라는 툴을 사용했던 것도 유저 그룹 보니까 뭐 질문 답변을 프로젝트 파일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욕심 없이 퍼졌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다른 CG 툴에서는 흔치 않은 문화였거든요. 그랬더니 다 같이 성공하고 그리고 누가 실패하더라도 이 같은 팀이니까 누가 무너졌을 때 그런 패션이 무너지지 않고 서로 인스피레이션을 나누면서 다 같이 성공했을 때 축배를 함께 들어야 즐겁다는 걸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에미상 받으면서 축배를 들면서 제가 바로 든 생각이 제 대학교 친구 아니면 모션 그래픽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여기서 같이 축배 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더 풍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프리랜서니까 좀 외롭잖아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근데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유저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제가 무너질 때 결국에는 그 패션이란 게 그 선배도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지쳤거든요.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같이 가야지 내가 어쩔 때는 내가 끌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도 누군가 내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자극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많이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마 향후 10년, 20년 내에 전국 모션 디자인 협회 전 세계 협회 아마 출마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가시면 제가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계속 끝나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 하시면 저한테 계속 표시해 주시고요. 저는 두 분께도 또 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아까 강연 들으면서 조금 디테일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좀 듣고 싶다 했었던 게 먼저 정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페이셜 아티스트로서 어떤 시스템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리를 좀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에는 AI와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고 또 네. 과거에 사용됐던 프로세스 지금 사용당한 API, FS 다 해주셨는데 잠깐 말씀하고 지나가셨던 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티스트의 창의적 감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여러 단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좀 깊숙이 저희가 못 들었던 포인트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영화 팬으로서 이해하기에는 어쨌든 감독이 원하는 비주얼이 있을 테니까 페이셜 아티스트 분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비주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키리에게 고양이 이미지를 좀 덧입혔다던가 제이크에게 호랑이의 이미지를 좀 넣어봤다던가 이런 게 개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의 영역인지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 있는지 요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페이셜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네. 처음에 우리가 딱 캐릭터 디자인을 봤을 때 전반적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저희들을 만들 때 기본적인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걸 또 우리들이 또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네. 키리를 예를 들어서 고양이처럼 좀 소녀답게 만들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파고 드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고 든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죠. 네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보고 나서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다 그럴 때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아니다 하면 우리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또 말을 해줄 때가 있고 네네. 또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또 팀원들과 같이 야 이거 한번 이 캐릭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연구를 하면서 네. 또 뭐 결과를 만들어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은 저같이 그러니까 아티스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 영역이고 또 그 영역이 또 나만의 고집으로 아니야 나는 이거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이 모든 제가 뭐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팀들과 또 클라이언트 또 감독님들이 보고 또 이해가 되고 네. 그래야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협업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던져지면은 거기에 최초에 함께 만드시는 거고 이미지 자체도. 예, 그렇죠. 이제 페이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네네. 전문적으로 하니까는 네. 처음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웃는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디자이너들이 하나씩 다 그려줘가지고 네네. 아 나 이렇게 만들기 원해 이러진 않죠. 네네. 우리 같은 이제 페이셜 아티스트들은 예를 들어서 돼지 모양을 한 캐릭터를 받았다. 네. 그러면 그거 딱 보면 그거 보고 이제는 저희들의 이제는 그 느낌으로 야 어떻게 하면 이 돼지가 좀 심술궂어 보이는데 이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심술궂게 만들까 그러면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 찾아 나가면서 이제 어프로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는 그렇게 협업을 하면서 네.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계속 강조하시는 협업이라는 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겠다 싶은 게 제가 알기로 웨타라는 회사만도 사실 막 수백 수천 명의 직원분들이 계시고 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함께 진행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내 에고도 지키면서 팀워크도 같이 발휘한다는 게 아티스트분들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어떤 생각들 하시면서 보통 임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아티스트들하고 일을 하잖아요. 네네.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 그러니까 저희 팀의 어떤 그 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책을 한 권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호랑이 길들이기라는 그 책을 보내주셨는데 네. 읽다가 영어로 된 책이라서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네네. 근데 다들 이고가 되게 강하시죠.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하려면 물론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그 작은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그 상영관에서 지금 우리가 작업 중인 영화의 현재 상태를 계속 스크리닝을 해요. 그러면서 주로 슈퍼바이저들이 얘기를 하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와중에도 아티스트들이 자기 의견들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각자가 생각이 다르면 이거를 다 어떻게 통합해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앞샷과 뒤샷이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앞샷의 그 키리의 캐릭터의 모습하고 뒤샷의 키리의 캐릭터의 모습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그 조율하시는 역할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올라간 게 이제 감독님들이 보시는 거죠. 네. 감독님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가 감독님이시죠. 클라이언트가 감독님이시니까 감독님이 이건 맞다. 이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에 가깝고 이렇게 고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물론 그 와중에 또 어떤 여지가 있죠. 저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한데 이쪽이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여러 명 같이 수천 명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발언권은 있지만 그 안에 또 위계 질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니까요. 영화는 나와야 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네. 그 안에서 사실은 아까 그 종직님 말씀하실 때 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던 거는 이게 웨타의 어떻게 보면 뭐 장인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저 뒤에 산에 초록 그 잔디 하나까지도 사실 들어가게 다 모델링을 해놨습니다라는 포인트나 역시 물에 비치는 이런 것도 원래 프리셋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리얼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라는 접근이 정말 일반적인 라이트 영화 팬들에서 봤을 때는 눈치 못 챌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냥 물이구나, 뒤에 산이 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이렇게까지 파보고 싶다 라는 거는 어떤 회사의 기조인가요? 아니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동기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예. 네. 기업 문화라는 게 있죠. 예. 모든 그 비주얼 이펙트, 영화 비주얼 이펙트를 하는 회사들이 다 이런 접근을 하진 않죠. 네. 다른 회사들은 당연히 여력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웨타 같은 경우는 여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ILM하고 웨타가 그 이쪽 업계에서는 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영화의 그 비딩을 할 때 이쪽 샷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비딩을 할 때 가장 높은 가격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네. 그 말은 작업할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거고, 더 이렇게 실력 있는 작업자들을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영세하게 하면은 효율성을 더 따질 수밖에 없게 되죠. 네네. 예, 그거는 그 조엘 레터리라고 저희 그 웨타의 그 시니어 슈퍼바이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철학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physically correct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그 웨타 사람들끼리 서로도 놀려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네. 이거는 물리적으로 틀리잖아. 네. 이렇게 해서 예, 완벽하게 사실성을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라고 하죠. 그 예술성을 거기다 쌓아가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웨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겪어봤지만 왜 웨타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는데 네.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맞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네. 또 사실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서 뭔진 모르겠지만 외계 행성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아라고 할 정도로 리얼함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게 눈으로 직접 보진 못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모든 영역이 무의식 중에라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또 저희도 시간이 마지막 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은 계속 저희한테 신호 주시고요. 저희가 너무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또 모션 그래픽 디자인 쪽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댓글을 봤어요. 아까 보여주신 라스트 오브 어스 영상 그 오프닝 타이틀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추천 많이 받은 댓글이 그거예요. 나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 오프닝 타이틀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절대 스킵하지 않고 다 본다. 그만큼 이걸 너무 좋게 보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프닝 타이틀이라는 거는 역시 영화처럼 감독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그 요구가 명확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작품의 톤도 잘 담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주어진 러닝 타임은 너무 짧을 수밖에 없고요. 오프닝 타이틀이나 이런 클라이언트의 요구들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사실 그 타이틀 시퀀스라는 거는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인트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보는 영화 트레일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화 시작 전에 트레일러를 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트로 자체에서 약간 표현을 하자면 저는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편의 시를 읽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처음에 스크립트를 보고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구조는 같이 짜요. 근데 그 안에서 크리에이티비티를 굉장히 열어주는 편이세요, 클라이언트 분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 편의 시를 해석해서 계속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어프로브 받고 그 안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열려 있는 클라이언트 분이 많더라고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근데 굉장히 클라이언트도 또 굉장히 이쪽에 관심 많으시면은 그런 걸 서로 호흡하면서 완성된 작품이 결국에 사실 저는 그 작품으로 에미상을 탔지만 네. 그 에미상을 타는 데 있어서는 드라마도 잘 돼야 되고 뭐 광고도 잘 돼야 되고 모든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협업은 사실 이런 AI 시대가 와도 그런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된 그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열려 있는 그런 기회 덕분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기술은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발전시켜 주기도 하겠지만 결국 인간 간의 협업과 또 열려 있는 마음이 그런 또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이제 1분도 안 남았다고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또 실무진 분들도 계시고 또 거듭 말씀드린 대로 또 지망생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짧게라도 마지막 나누고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괜찮고요.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믿는 이론이 있어요. 실타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을 이렇게 바닥에 두면은 길게 이렇게 놓잖아요.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잖아요. 옆에도. 그게 이제 누군가가 잘 되면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대학교 때 친구들 뭐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코 세상은 혼자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타래 법칙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무대에서 제 이야기도 했고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 세상이 약간 거미줄처럼 막 실타래가 엉켜서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도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없으시면 네, 마무리해도 괜찮고요. 이거 저는 그냥 제 생각에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딸도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게 다 무슨 또 소용이 있냐고. 이제 그냥 클릭 딱 하나 누르면 AI가 이미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고. 근데 딱 그 말 들었을 때 솔직히 나도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었고 또 아티스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알고 또 미래를 개척할 수 있듯이 그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우리가 만약에 그 기본적인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가 뭐 이미지를 딱 만들어 주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에 그 의존을 만약에 한다면 그 앞으로는 그 더 깊은 그런 창의성을 가진 예술은 이제 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수록 우리 꿈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뭐 저도 같은 뭐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거든요. 그 진입 장벽이 제가 처음에 CG를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은 정말 많이 쉬워졌어요. CG라는 게 유튜브 동영상 강좌도 너무너무 많죠. 예전에는 책 한 권 구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게 수요는 있고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업계에서 봤을 때는 감각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찾기는 아직도 힘들거든요. 어떤 그 툴을 잘 다루고 AI로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감각은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감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결국은 자기가 정말 좋아해야 이 업계에서 살아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AI로 이런 거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난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분들만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업계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갖고 계신 꿈 잃지 마시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실타래를 다 이어나가시면서 각자가 각자의 영감을 주고 결국은 존재할 수 있을 수 있는 한계를 뚫어나가면서 미래에 또 더 멋진 실타래 구성하시길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동감 넘치는 라운드 테이블 만들어주신 패널 세 분 그리고 천재 이승국님 대단히 감사합니다.